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정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이 꽤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오사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가 좀 걱정입니다. 오사현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주소 들어봤어요?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여러분 들어봤죠? 네.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오사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용어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사현실이 무엇인지, 왜 이게 필요한 것인지를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also offers a very interesting service of lateral parking. This is great to help cities reduce the space taken up by 굉장히 parked 짧은 cars. 동영상인데 잘 Maybe 보세요. we're just getting a little closer to helping people and businesses harmonize product, nature and life. 경제, 사회 현상에 방금 조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은 여러분님이 잘 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 자체의 기술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생활이 무엇이 바뀔까요? 지금 여러분 좀 복잡한데 어디를 아니죠? 시내를 가면 도로가 넓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늘 한쪽 차선은 차량들이 서 있죠. 우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를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차를 사람들이 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차는 내가 없으면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또는 내가 일 보는 곳과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시켜 놓기 위해서 비록 불법인 줄 알지만 길가에다가 차를 많이 주차를 시켜 놓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는 그 도로를 못 쓰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차와 관련된 우리들의 행동을 바꿔줄 거라는 거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길가에다가 함부로 불법 주차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려서 내 일보로 들어가고 차는 자기가 알아서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찾아서 가서 주차하고 있다가 내가 몇 시까지 다시 차를 타야 되니까 어디까지 와 그러면 차가 알아서 거기까지 와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분한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 훨씬 나은 목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변화를 끼칠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지만 각자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자,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혹시 나 외에 자기 집에 다른 아이가 있는 집, 말이 너무 어렵나요?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여동생 있는 사람, 그죠? 꽤 대부분 손 내리십시오. 우리나라가 인구가 아직까지는 조금씩 늘고 있는데 한 2030년쯤 되면 인구가 준다고 해요. 지금 아이들 숫자는 반으로 줄었어요. 한 10년 전에 1년에 한 80만 명씩 여러분같이 똘망똘망 이쁜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한 4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감이 없으시죠? 왜 아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가? 안 그래도 많은데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아이를 5명, 6명 낳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2명을 낳는 것도 힘들어하죠. 대부분의 집은 대부분 집은 아니에요.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내면 각 집마다 아이가 1명 내지 1.5명, 대략 한 1.2명 정도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1명이고 아니면 없거나 드물게 2명이 있는 그런 셈이죠. 자, 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을까? 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들고 정말 주워드리기 정말 많아요. 자, 우리 이 어린아이 좀 저도 사실 대략적인 이유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얼마가 들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요즘은 아이 1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서 키우는데 한 3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는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 2명은 낳아야 돼요. 엄마 아버지 두 분이 둘은 낳고 돌아가셔야지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1명 정도밖에 안 낳으시니까 우리 사회는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아지시고 젊은 사람들 적으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불균형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풀 수 없는 방법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과 깊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주 새로운 것이냐 하면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할 시간이 없나요? 혹시 심시티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 아니 게임 안 좋아한다는 거 알죠? 자,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Peggy 12.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자주 해보진 않았지만 자꾸 관련해서 다시 한번 Now I want to give you another peek at what we've been up to here at the studio. When we last left off, I showed you the basic steps of building a new city. Since then, the team has been hard at work on the game, and I've created a new casino city so that I can show you some of the advanced strategies of multi-city play. My city's doing great. I have several casinos, and they're all filled with tourists. You can see them walking up and down the streets, looking for places to gamble. 자, 여러분들 게임을 해봤으니까 대충 뭐 하는 것인지 알 겁니다.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의 시장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도시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를 게임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도시는 뭐 카지노 도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업 도시로 갈 것인지 교육 도시로 갈 것인지 그런 전략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전략에 따라 개별적으로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건물들을 두어야지 도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게임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게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대전시도 과학도시로서 굉장히 발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도 여기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도록 가급적이면 유인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피는데, 과연 여기다가 뭘 갖다 놔야지, 뭘 지어야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롯데월드. 또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뭐 이 대전시 자체를 그런 뭐 테마파크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정말 대전시에 잘 맞는 전략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저 친구 같은 사람은, 나는 여기가 그 테마파크가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와 논리를 엄청 만들어낼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공업도시가 되어야 돼, 그래서 공장을 유치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우리는 여기가 학원도시가 돼, 지금도 좋은 학교가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학교를 유치해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부모님도 따라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 도시가 커질 거예요. 우리는 교육도시로 성장해야 돼.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뭐가 맞는 거죠?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대전시라는 도시에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가야 할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정말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정부에 있어봐서 그 내용을 압니다. 자, 이거는 게임이고요. 이건 게임과 유사한 다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도시가 한 국가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모든 정보를 마치 아까 여러분들 심시티라는 게임을 보셨던 것처럼 가상 공간에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실제 사진이 아니라 컴퓨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가상의 사진이거든요. 가상의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딘가를 나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건물을 찍어가지고 선택을 하면 그것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실제 값을 내어줘요. 그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지,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주차 공간이 몇 개가 있는지를 그냥 화면을 통해서 컴퓨터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잖아요. 그럼 요즘 우리가 흔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내 아파트에 일조권을 침해한다, 이런 분쟁들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미리 건물들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환경을 가지고 다 미리 구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새롭게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또 어딘가에서 바람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래서 실제 그 지역의 공기순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실험해 볼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막연하게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사회적인 결정,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어딘가 나가서 데이터 보고해라 이렇게 모아서 취합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사회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마치 게임 아니지.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에다가 유치원을 놓는 게 좋은지,
새롭게 건설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학교는 어디다 놓아야 되는 것인지, 소방서는 어디다 둘 것인지, 길은 도대체 몇 차선으로 넓히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답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들 혹시 본 사람? 역시 게임 들으시는 영화 들으십니까? 엣지 오브 투마로우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짤막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 영화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가 죽으면 하루 전에 시간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지구를 침공한 미믹이라는 우주 생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 지금 한 번도 내가 그 사람들과 그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그 존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수만 가지 방법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내가 이 방법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죽어요. 죽으면 이상한 기제에 의해서 자기가 하루 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루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에 내가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통용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내가 이걸 실패했다고 가정이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스스로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해 죽게 만들어서 하루 전으로 되돌아가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늘 경험해왔던 그런 문제들로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아이를 5명, 4명, 3명을 낳았던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한 명이 놓는 사회가 돼버렸고 경제가 막 열심히 아주 많이 발전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2% 3% 굉장히 적은 양만큼만 경제가 발전한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도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 중에서 답이 되는 거, 성공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그 영화에서처럼 실패하면 내가 하루 종일 되돌아가서 다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패를 아까 보여드렸던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나 또는 심시티 같은 그런 가상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주는 방법을 비로소 우리 실제 사회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의미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변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죠. 그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마이크가 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 제도가 바뀌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자원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다 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본다는, 정책적인 실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결과가 안 좋으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옷을 벗습니다. 쫓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과감한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복지부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이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장면일까요? 이 영화는 아직 안 보셨나요? 적벽대전. 적벽대전. 그 삼국지 보셨나요? 우리 학생들은 읽어보신 분? 역시 항상 만점이네. 삼국지는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삼국지는 봤었는데요. 그 적벽대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전쟁이라고 해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사람? 이 사람은 제갈량이죠. 그러니까 총나라의 유비의 신복이자 가장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조조가 5만 대군을 거느리고 쫓아 내려왔어요. 보면은 10만 대군, 10만 명의 조조군이 있고 우리 쪽이라고 하면은 그 오나라하고 총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데 3만 명입니다. 수비하는 입장이니까 숫자가 아주 적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10만 명의 조조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화살이 필요해요. 옛날 전투에서는 총이 없었으니까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화살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전투 자산이었습니다. 10만 조조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화살이 필요한데 화살 10만 개를 3일 만에 만들어 구해오라고 주유가 제갈량한테 요청을 합니다. 3일 만에 10만 개를. 그때는 지금처럼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양이 아니었죠. 근데 제갈량이 당근 3일 만에 내가 10만 개를 만들어 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장담을 하죠. 만약에 못 만들면 내 목을 걸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만 개를 어떻게 찾아오죠? 어떻게 만들어 오죠? 기억납니까? 그렇지. 아까 그림 잘 봤구나. 그 앞에 보면 그 사람을 태우지 않은 배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상대방 진영에다 보냅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날은 굉장히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상대방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에 무조건 활을 쏘게 만드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 10만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조군으로부터 10만 개 화살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럼 오히려 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는 10만 개가 많아지고 상대방의 10만 개가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10만 개를 만드는 것보다 저 전략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근데 저거를 하기 위해서 제갈량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천문지리와 음양조합,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두루 섭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3일 후에 굉장히 짙은 안개가 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분간을 못하고 무작정 화살을 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본 거죠. 그 3일 뒤에 안개가 낀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맑은 은하수가 나타나고 뱀 모양의 구름이 끼면 3일 뒤에 짙은 안개가 낀다는 게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지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거북이가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땀 흘리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두루 섭렵한 제갈공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사회가 복잡해졌고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갈공명이 환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다고 해도 우리의 사회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진 시대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심시티라는 게임을 보여드렸고 사실 그 게임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실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두 가지의 개념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심시티는 그냥 게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어느 특정 도시의 데이터를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심시티라는 게임에다가 다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대전을 대상으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 게임 속에서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실제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뭐 롯데월드를 새롭게 들여오든지 백화점을 하나 더 짓든지 새로운 대학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공장을 유치해서 산업도시로 만들든지 그것들의 경중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 도시가 가야 할 전략적인 방향을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데요. 과학이나 뭐 기술이나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뭔가를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그런 단순한 어떤 컨텐츠 위주의 즐거움을 주는 형태의 기술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가상 공간에다가 다 옮겨놓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는지를 그 속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 여러분이 마치 게임하듯이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와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실험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틀리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시장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간이 필요 없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그 비용이 얼마나 되냐면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봅시다. 사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하시는 그 군인들은 워게임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지금은 많이 예전에 이렇게 하지 못했죠. 2차 대전 지금은 자연스럽게 연합군이 이겨서 우리가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이 연합군의 전력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주만 공습 이후에 미국은 거의 모든 함대를 다 잃었죠. 그래서 미드웨이라는 곳에서 전사의 길이 남을 해전이 있었는데요. 일본 쪽과 미국의 그 두 개의 전략적인 자산을 비교해보면 결코 일본이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너무 잘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벗어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 전쟁에서 졌고요. 이게 큰 계기가 돼서 그 2차 대전에서도 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게임이 1944에 바로 이걸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 하신 분이 있나 보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코브라 이펙트라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정책적인 실패인데요. 재밌는 사례라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시절에 영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살려고 보니까 코브라가 너무 많았어요. 코브라한테 물리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총독부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코브라를 잡겠죠. 그렇죠?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코브라가 줄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물려 죽었다고? 아니지. 오,
진짜 너는 주워 드는 게 맞아요.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독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코브라를 잡아서 갖다 바쳤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코브라를 집에서 키워가지고 딱 적절한 시기 때마다 한 마리씩 갖다 내면 끊임없이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행위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다 고민을 해야지 이런 정책적인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황소개구리 퇴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누군가는 황소개구리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돕니까? 왼쪽으로 돕니까? 시계 방향으로 돕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까? 자, 시계 방향 손 드십시오.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상하네. 반시계 방향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저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요.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시계, 반시계. 그리고 개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눈을 깜빡이고 다시 뜨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뇌가 다 발달했거나 다 발달하지 않았거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교육적인 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거나 잘하는 영역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한테 보이는 것 자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 포괄적인 결론을 내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게 시계 방향으로 보이는 사람은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약간 그 예술가적인 기질, 감성이 풍부한 그런 분들입니다.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굉장히 재미없는 부류의 그런 사람들. 네, 좌뇌가 반시계 방향.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얘만 쓰면 끝나는데 A하고 B가 보이죠. A는 굉장히 검게 보이고 B는 A보다는 밝게 보입니다. 혹시 A하고 B가 똑같게 보이는 사람? 색깔이 어둡기가 아니 바탕색이 A라는 바탕색하고 B라는 바탕색하고 같은 어둡기 또는 같은 색깔로 보이는 신혼부. 네, 절대 그렇게 보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게 같다고 보인다고 얘기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저기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강의를 했을 텐데 그때는 아마 제가 영어로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서로 명확하게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B가 이 원기둥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데 정말 데이터를 갖다 놓고 보면 A하고 B는 서로 같은 색깔이라는 게 드러나죠. 여전히 그걸 보고서도 우리는 A, B가 왜 같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접적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시각에 의해서 또는 어떤 기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정보에 의해서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에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헤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다른 것이죠.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한된 사람 또 일부의 사람들만의 지식과 시각으로 우리가 전체를 파악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위험이 늘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지식을 한꺼번에 뽑아내고 그것을 서로 뭉쳐서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내는 방법, 그걸로 그게 뭐가 있을까?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사현실이라는 게 가장 큰 주제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즐겨 있었던 심시티라는 게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 같은 환경 속으로 다 몰아넣고 거기에 사람들의 행위까지도,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그런 습관까지도 만약에 우리가 모형화해서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해 나갈 것인지를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슬라이드는 더 많은데 또 딱딱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